말썽 일으키는 직원이나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훈육해야 할까요? 행동 수정, behavior modification에 크게 의존하는 훈육자, 상사, 부모 또는 교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힘과 권한을 사용합니다. 안 돼 그만, 또는 말 안 들으면 오늘은 게임이나 TV 시간을 줄 수 없어.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다음 사항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행동할까요? 단지 행동을 바로잡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의 내면적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적 거리가 생길 수 있으며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훈육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롤랜드 김 박사가 저서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침묵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훈육의 방법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침묵의 트라우마란 이해, 연결, 사랑이 더욱 필요한 보이지 않는 감정의 상처입니다. 공감이 없는 규율은 잠시나마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훈육만이 사람 전체를 치유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상사, 교사 또는 부모와 같은 강력한 인물에게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 채 처벌을 받거나 행동 수정을 받은 직원이나 어린이는 종종 그러한 경험의 고통을 깊이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었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을 때 남겨진 감정적 각인은 조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무의식적으로 힘을 사용하거나 통제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한때 받았던 대우와 똑같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보복심은 권위 있는 인물들, 즉 부모, 교사, 정치 지도자, 경찰 등을 향해 이루어지고 다른 때는 가까운 배우자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폭발합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르치는 강한 훈육과 매너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매년 이런 패턴의 비극적인 현상을 봅니다. 사무직 근로자,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이든 겉으로는 수능적이고 예에 바르게 보였던 개인이 때때로 갑자기 대량 살상이나 가정폭력이나 불특정인을 향한 묻지마 폭력 혹은 자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여파로 인해 직장과 학교는 황폐해지며 가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숨겨진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못 가진 이들은 마약을 통해 그 고통을 없애려 합니다. 이렇듯 임시로 변화된 행동은 치유된 감정과 같지 않습니다. 공감적 훈육자는 처벌이나 한계를 정하기 전에 잠시 아이의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안 되라고 바로 말하고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기 전에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몸을 많이 흔드는 것을 보니 뭔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구나. 동생을 때린 것을 보니 화가 많이 난 모양이구나. 옆자리의 친구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 같구나. 그런데 다른 학생들 학업에 방해가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너는 아마 간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지? 식사 전에는 간식을 먹지 않는 게 규칙이잖아. 정말 속상하겠구나. 따뜻함과 진심을 담아 말하는 공감의 말 몇 마디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저항이 아닌 협조로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이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입니다. 상담사가 편견 없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제공하는 공감은 고객이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감정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집에서도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둘러 행동을 바로잡거나 통제하기보다는 부모는 공감적 대화에 참여하여 자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즉, 깊이 경청하고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해받고 자신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기꺼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정적 성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사장이 근면한 직원을 유지하기를 바라거나 교사나 부모가 감정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한다면 급여 삭감, 특권 박탈, 자녀 타임아웃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추어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자녀가 이런 행동을 촉발하게 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육자로서 위험한 상황을 저지한 후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행동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반항, 수동적 저항 또는 실수 뒤에는 말하지 못한 좌절, 두려움, 수치심 또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성보다는 공감으로 상황에 접근함으로써 리더들은 직장, 교실, 집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장기적인 감정적 여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 허용적, 방치적, 권위주의적 민주적, 공감적인 훈육 등 5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안다면 직원과 자녀들을 더욱 현명하게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공감적 양육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다른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